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권책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590페이지에서 59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아래 그림은 스프링클러 성수구주의 배관이다. 완성하시오. 했죠. 이 성수구 우선은 1, 2차측 배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습식의 알람 밸브는 1차측 개폐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송수구는 이렇게 그 주배관에 연결하죠. 그리고 여기에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고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고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하죠. 그리고 건식은 1, 2차 측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도 체크 밸브를 설치하고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프리액션 밸브도 1, 2차 건식 위에는 모두 1, 2차 측에 개폐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이건 그 일제살수지 딜류즈 밸브도 1, 2차 측 송수구에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는 송수구 연결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 아래와 같은 조건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한다. 아래의 물음에 소화설비 주펌프 토출량을 구하시오. 주펌프 토출량은 여기는 이제 기준개수 곱하기 그 분당 하나의 회대에 80리터죠. 그러면 아파트는 기준개수가 10개입니다. 10개 곱하기 80리터는 800리터, 분당 800리터를 주펌프 토출량으로 해야 됩니다. 전용 수원의 확보량은 전용 수원은 기준개수 1.6 곱하기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기준개수 10개죠. 16 세제곱미터입니다. 1.6은 나온 것이 여기는 화재안전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고 80리터 헤드 한 개에 20분 방수량이죠. 그럼 곱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펌프 축동력을 구하시오. 여기서 공식은 이거죠. 그럼 전량정부터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전량정은 그 실량정 65 플러스 마차 손실 25 플러스 방사압력 0.1은 메타로 한 사람 10m죠. 그러면 100m가 됩니다. 전량정은 100m입니다. H 구했고 Q도 여기 구했죠. Q는 이 80 그 기준 여기서 이제 주펌프의 통수량은 800리터 아닙니까? 근데 800리터 분을 이 세제곱미터 파 세크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800리터는 0.8 세제곱미터고 초로 분을 환산하면 60을 나누죠. 60을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H는 100이 나왔죠. 전량정 그리고 이 효율은 0.6 이렇게 계산하면 21.79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옥상 수조를 없애면 추가되는 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있습니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경우 화재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식 드라이밸브의 그 주변의 압축공기 공급 배관 개통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 드라이밸브입니다. 드라이밸브고 이 체크밸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이패스 배관이면서 요건 바이패스 밸브입니다. 그리고 압력 조정기 조절기 압력 조정기에도 그 조절기에도 에어 레귤레이터 영어로 또 개폐 밸브 이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항상 이렇게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공급은 이렇게 공급되는데 바이패스 배관은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평소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폐지되어야 하는 밸브는 3입니다. 그리고 5, 6, 7의 명칭을 쓰시오. 5. 압력 조절기, 조정기 또는 에어 레귤레이터. 6은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 7은 드라이 밸브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중 글라스 벌브형의 구성 요소 3가지만 쓰시오. 이게 이제 여기 글라스 벌브죠. 글라스 벌브형입니다. 이건 이제 퓨즈 블링크형. 그러니까 납등으로 이제 열에 의해서 녹는 거고 열에 의해서 이제 파열되는 겁니다. 팽창돼 가지고. 그러면 1. 반사판 2. 프레임 뼈대죠. 뼈대. 우리나라 번역하면 뼈대고 프레임 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3은 여기는 이제 글라스 벌브죠. 4가 유리 벌브 글라스 벌브고 요건 이제 노즐 물이 나오는 구멍의 노즐이죠. 그리고 요는 밸브 캡. 그럼 이 중에 하나 3가지만 쓰면 되겠죠. 소화설비 급수배관은 개폐 표신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웨이 밸브 꼭 사용하는 배관. 옥내 소화전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도 이 기준이 있습니다. 흡입적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이외의 밸브를 써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버터플라이 밸브는 난류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아주 청류로 흘려야 되는데 난류가 형성되고 마찰 손실 그 공동현상이 발생하여 흡입에 장애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개폐가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습격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흡입적 배관에는 이 공통적인 그러니까 토출 쪽에도 버터플라이 밸브는 이 습격작용이 일어나는 게 공통 현상입니다. 그리고 알람 밸브가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 비화재 시에도 수시로 오보가 울릴 경우 원인과 점검해야 될 리타칭 챔버가 설치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리타칭 챔버가. 그러면 이 리타칭 챔버의 여기 자동 배수 밸브 이 배관에 리타칭 챔버보다도 리타칭 챔버에 연결된 이 배관에 자동 배수 밸브가 이 찌꺼기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이 배수가 안 되면은 그 순간적인 그 울렁거림으로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서 압력 리타칭 챔버에 물이 가득 차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하겠죠. 그러니까 자동 배수 밸브가 찌꺼기가 있는지 상태 그리고 이게 압력 스위치의 작동 상태 압력 스위치가
너무 민감하게 작동해가지고 80리터에 이 접점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뭐 50리터, 뭐 60리터에 작동하게 되면 압력 스위치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클래퍼 시트 부의 이물질이 여기에 이물질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리타칭 챔버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2차 측에 배관의 누수가 있으면은 클래퍼가 들려서 이렇게 압력 스위치로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알람층 압력 스위치의 설정 압력 점검, 이거하고 뭐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템퍼 스위치의 설치 목적과 설치 위치 내고만 쓰시오. 템퍼 스위치 설치 목적은 열려있어야 하는 개폐 밸브가 닫혀 있는지 감시 제어반에서 이 감시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죠. 템퍼 스위치는 주 펌프의 흡입축 배관에 설치하는 개폐 밸브, 토출척에 설치하는 개폐 밸브. 그런데 시중의 많은 책에서 기사시험이나 이런 데도 정답으로 학원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만, 충합펌프의 흡입, 토출, 개폐 밸브, 이건 아닙니다. 지금 펌프의 이 공급 배관인데, 충합 펌프는 배관에 압력을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에서도 유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일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충합 펌프는 설치 장소가 아니다 했는데도 이제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실무의 테크닉이 부족한지 현재 설계나 시공 현장에 충합 펌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은 그거는 자의적인 스스로 설치하는 템퍼 스위치고, 그리고 또 충합 펌프에는 설치하려고 해도 대부분 중소형금은 설치하지 못합니다. 충합 펌프에는 배관의 굵기가 적어가지고 이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형 밸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가수조, 옥상수조, 입상관과 연결되는 개폐 밸브, 유수금지 장치 등의 1, 2차 측 개폐 밸브, 송수구 주배관에 설치 개폐 밸브, 그 밖의 수조에서 헤드까지 방수대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설치합니다. 이걸 이제 학원에서의 모범 답안이라든지 시중의 대부분의 책이 충합 펌프에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용 수압 캡터 장치의 구성 요소 중 압력 챔버의 역할, 압력 챔버의 주 역할은 압력 스위치를 설치한 주 충합 펌프의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기 위한 기동 정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배관의 압력 변동을 흡수해 숙격 작용을 방지하고, 그리고 필요한 방수 압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제살수식의 딜류즈 밸브의 작동 방식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죠. 가압식과 감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압식을 현장에 설치 많이 하는데, 가압식은 감지기가 작동해 일제 개방배에 설치된 전자 밸브가 작동하면 1차측 배관에 물이 중간 챔버실에 들어가 피스톤을 밀어서 가압해서 열리는 방식이고, 이건 이제 일제 개방배 중간 챔버실에 물이 밖으로 빠지면 중간 챔버실의 압력이 감압이 되어 피스톤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조금 틀리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밸브, 감압 밸브가 주로 많이 설치하는데, 이 감지기 작동으로 이 전자 밸브가 작동하면은 이쪽의 물이 빠져나가면은 중간 챔버실의 압력이 감압이 돼서 이쪽 물이 이렇게 밀어 올려서 피스톤을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가압은
이렇게 이 전자밸브가 작동하면은 이 중간 셰프스에 물이 들어가 피스톤을 밀어서 이제 가압을 피스톤을 밀어 가압해서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10층 건물에 옥내수한 3개 설치되었다. 현재는 이제 이번 1월 달에 2개로 그 화재안전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3개를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시오. 3개니까 3개 곱하기 분당 150리터죠. 130리터가 아니고 주어진 조건이 150리터니까 450은 세제곱미터로 변환하면 0.45 세제곱미터죠. 전량정을 구하시오. 전량정은 24 플러스 배관마 8 플러스 호수 그리고 이건 이제 방수 압력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1.7이면은 17m죠. 0.17 메가파스칼 17m입니다. 이렇게 하면 56.8 펌프의 최소 동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펌프의 최소 동력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E는 0.5 주어졌습니다. H는 그 전량량 56.8 구했지요. 그리고 Q는 0.45입니다. Q를 한번 볼까요? Q는 Q도 구했네요. 여기서 0.45 3개 150m 0.45 다 구했으니까 고스란히 이 뒤에만 하면 되겠죠. 수원은 3개 곱하기 그 150리터 곱하기 20입니다. 근데 화재안전 기준은 3개 곱하기 2.6 세제곱미터라 했죠. 이거는 뭐냐면은 분당 130리터 곱하기 20분의 방수량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130리터를 주어지죠. 150리터라는 조건이죠. 그러면은 이제 2.6을 계산하지 않고 150에 20분 동안 방수. 그렇지 않으면은 130리터에 20분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2.6 세제곱미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